야, 이거. 오. 아, 내가 이거 또 조세. 너무 좋아하시는 분야. 내가 또 너무 좋아하는 분야잖아요. 네네네. 셜록 홈즈, 아가사 크리스티, 궤도루팡 내가. 그러니까 저는 그 네. 아가사 씨가 네. 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작가님이신 거죠? 작가님이시죠. 유명한 추리 소설.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 한 번도 본 적이 없나요? 저는 경험 없어요. 기가 막힌데 영화화도 되게 많이 된. 요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런 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지호가 그런 또 책을 좀 보니까 지금 그래요? 무슨 그 엉덩이 탐정이라고 있더라고요. 있어요. 진짜 유명해요. 엉덩이 탐정. 얼굴이 탐정이 얼굴이 엉덩이로 돼 있어요. 엉덩이로 돼 있어요. 예. 라스트 힘을 좀 멋있는 멘트를 렛츠고. 저 오셨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약간 좀 약간 네. 뭐 해외에서 이렇게 네네. 한참 계시다가 온 느낌이. 쇼 코너리 느낌도 약간. 예, 그죠? 예. 네. 너무 멋지세요. 일단 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궤도루팡의 마지막 원고를 찾아 프랑스까지 쫓아간 성기수 번역가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단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예, 시 쓰고 번역하는 성귀주라고 합니다.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아르센 루팡 전집, 오페라 유령, 덕의 화장법 등 100여 권 이상의 프랑스어와 영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21년 차 번역가십니다. 루팡의 20권 단행본과 잃어버린 원고를 찾아내 전 세계 최초 20권 전집을 번역해서 루팡 팬들 사이에서 루팡 전문가로 불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기수라는 이름을 많이 봤어요. 번역가 성기수. 우리 집에 루팡이 있거든요, 몇 권이. 그래요? 거기에 야. 아니 왜냐면 성함이 이렇게 뭐 흔한 이름이 아니라서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추리 소설계의 고전입니다. 네. 이 루팡, 아르센 루팡이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여러분이 이제 1000페이지짜리 추리소설 역사책을 가지고서 본다면은 한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 사이에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할 겁니다. 아르센 루팡이요. 예. 추리소설이 태동기가 지나서 이제 1차 황금기를 맞는데 네. 그때가 이제 셜록 홈즈가 출연할 때인데 네, 영어권에 셜록 홈즈가 있다면 이제 불어권에 아르센 루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이 있는. 그래서 이제 모리스 르블랑이라는 작가가 네. 1905년에서 1941년까지 한 61편의 이제 작품을 써서 만든 건데 그 외에도 이제 영화, 뭐 뮤지컬, 연극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상당히 그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루팡이 대폭 수용되고 재생산되고 이랬는데 루팡 3세가 이제 50년대가 60년대서부터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역수입해가지고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소설, 영화, 드라마, 뭐 애니메이션까지 해가지고 이 루팡은 정말 사랑받는 어떻게 보면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그 넷플릭스 작품 중에 그 루팡 있죠. TV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콘이죠 거의. 맞습니다. 아니 그저 진짜 이렇게 그 루팡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산 증인이신데 그렇죠.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친 아르센 루팡의 단행본 20권과 잃어버린 원고를 찾아내셨다고 하는데 이게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잃어버린 원고를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르블랑의 작품 중에 맨 마지막 작품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아르센 루팡의 수십억 달러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로또라는 그 일간지에서 연재가 계속되는 건데 챕터 9장의 한 에피소드가 단행본으로 묶일 때
그게 누락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르블랑 그 작가가 41년도에 사망하는데 그 사망한 해에 단행본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챙기질 못한 거죠, 작가가. 그거를. 예, 그래서 이제 편집부 직원도 이제 그거를 실수를 해가지고 한 에피소드가 빠진 거예요, 연재분이. 그 에피소드가 하나 빠지니까 앞뒤 줄거리가 연결이 안 되고 뭔가 안 이상한 소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르블랑의 아들이 예. 다시는 이 책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작권자로서 그거를 묶어버린 거예요. 류팽 연구소 이렇게 보면은 그 작품의 이름은 등장하는데 네. 어느 누구도 그 작품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아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찾아내신 겁니까? 그게 이제 제가 2000년대 초에 이 전집을 기획해가지고 번역을 할 때 이제 그런 작품이 있기는 있는데 이걸 도저히 확인을 못 하겠고, 근데 그 작품은 어떻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제외를 시킬 생각을 하고서 이제 작업을 했죠. 했는데. 근데 이제 권수가 쌓이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서 이제 그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이 작품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예.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겠죠. 이제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북갱이라고 그 파리 센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이제 고서점들이 쭉 있어요. 뭐 이제 리어커 노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헌책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파리에. 근데 거기를 헤맨다고 그게 나오겠어요, 책이? 아, 그럼 뭐 어떻게 찾겠어요, 그걸?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예, 구해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싼 값을 주고서 책을 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에피소드는 빠진 책이에요. 41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이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언급한 류팽 연구자.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이 응답이 없죠. 예. 왜냐면은 한국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 에피소드를 좀 구하고 싶다 뭐 하니까. 이 답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가 파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면서 예. 만나서 이제 그거를 저한테 이제 전해줬죠.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데 빠진 에피소드. 예. 따피스크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타이프 용지에 타자를 친 원고예요. 아 그걸 구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이제 류팽 책을 보면은 그 보물 찾기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딱 그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물을 찾는. 뭐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그 낡은 종이 한 장. 그게 그냥 보물이에요, 그냥. 네. 아 근데 그거 어떻게 그냥 선뜻 주셨어요? 본인이 감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동양인이 더더군다나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면은 류팽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인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이거를 알고 이걸 구하러 왔느냐. 그래서 프랑스도 이 에피소드를 그 복원해가지고 단행본으로 새로 책을 내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다.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작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이제 자기가 알센 류팽의 연구소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당신의 그 전집을 소개하면은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멋지네요. 그 사실은 번역가님의 이 이야기가 그 MBC에서 방영되는 그 서프라이즈 있죠? 네네네. 거기에 그 에피소드로 방영이 됐대요. 그렇구나. 네. 야, 그러니까 마지막 루팽을 찾아라. 여기 보면 이제 작가님 나오시네요. 작가님이 예, 나오시네요. 번역가님. 이 류팽 전집을 한국어로 출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Are you sure?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Oh, thank you. 야, 그래서 1941년 이후 62년 만에 우리 송 작가님을 통해서 류팽 전집 이게 딱 완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해야 되는 일인데 한국에 있는 작가님이 이걸 찾아가지고 이걸 해내니까 이거 선뜻 그러니까 뭐 돈 안 받고 내주신 거죠, 이거? 그분이 예. 저한테 그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 요구를 했었어요. 어떤 미스테리한?
원고와 관련된 어떤 일과 관련해서도 자기를 언급하지 말아달라. 이름이나 뭐 이런 건 물론이고 이 원고와 관련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른다. 네. 왜지? 이게 지금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 언급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냥 제가 어떻게 해서 구했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너무 미스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왜 그랬을까? 너무 궁금한데? 짐작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짐작은 짐작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런지. 아니 근데 이제 원작 있는 프랑스에도 하지 못한 일인데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그 루팡을 찾아 나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르센 류팽을 하기 전에 무슨 추리 소설에 대해서 조예가 깊고 뭘 알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번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업 의식, 소명 의식 그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영미 계통의 또는 일본 뭐 부끄라파까지도 추리 소설이 많이 번역되고 또 고전 원전이 많이 번역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 하면은 일반 인식이 어땠냐면은 어린이들이 읽는 것. 맞아요. 그렇죠. 어린이 도서. 네, 맞아요. 실제로 뭐 셜록 홈즈나 아르센 류팽이나 뭐 에거더 크리스티 같은 것도 아동용으로 각색을 해서 만화책 내지 동화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원전 번역이 아니면은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직업병 비슷한 게 있어요. 뭔지 알겠네요. 네. 그리고 일반 그 독자들이 그런 책에 기반을 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당시에 그런 거 보고서 야 이거는 내가 이 아르센 류팽을 번역한다기보다 원전을 복구해야 되겠다. 원본을 찾아서 복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없었던 그런 열정, 추리 문학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저도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무슨 작업실에 한겨울에 들어가 봄에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 이제 류팽 할 때인데 작업실이 아니라 그 집 밖으로 나온 게. 밖에를 안 나가신 거예요? 그렇죠. 일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니까 봄이 됐어요. 겨울에서 봄. 이거 또 시적으로 진짜요? 들어가주세요, 시적으로. 작업실을 지하에다 꾸몄거든요. 지하에 꾸미고서 책상 배치를 이렇게 디귿자로 했어요. 디귿자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책상 밑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앉을 수 있게.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좀 거북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작업실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침실 생활 공간은 2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왔는데 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로 스스로 약간 미쳤다고 생각되는 게 왜 당구를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보면은 천장에 당구대로 보인다고. 예. 실제로 이렇게 하는데 그 책장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책이 보이는 거예요. 와, 이렇게. 그 퀸스 갬빗이라는 영화에 그러거든요. 그 체스판이. 머리 위에서 막 계속 그래서 그 경험을 했어요. 그 정도로 몰두를 하셨. 봄이 찾아왔다. 책이 재밌는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역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큰 일을 맡았고 아주 신이 나서 계속 2년 동안 몰두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정신이 쏟아진 거죠. 좀 저같이 이제 좀 초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초보 입문. 그러면 이제 작가님의 책 중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 있습니까? 뭐 다 재밌는데 다 재밌어요. 그래요? 네. 기암성도 재밌고. 한번 시도해 볼까? 해봐요. 어떻습니까? 그 작가님 보시기에 류팡 에피소드 중에 우리 번역가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어떤 에피소드입니까? 1권의 제일 첫 번째 그 단편이 아르센 류팽 체포되다예요. 체포되다. 라레스타시옹 d'Arsène Lupin이라는 단편인데 그때가 이제 제가 번역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고 전집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이게 난감한 상태였어요.
도대체 이 분량을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감이 안 오는 상태에서 용기가 안 난 거죠. 근데 작품을 읽어보면서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같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의 문장에 문체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역가로서 문체나 여러 가지 스토리 진행하는 그런 게 조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번역도 굉장히 수월하게 했고 그걸 원동력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 작품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무조건 이 첫 작품이다. 네. 그 첫 문장이 이 레트range voyage 이러면서 시작됐는데 레트로 화야지 뭐 어디 가야지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어디 가야지? 아 맞아요? 네, 여행. 아이 확실히 느낌 많이 해석이 읽어서. 느낌 해석이 맞을 때가 있더라니까. 신기해. Merci beaucoup, vous m'avez bien accueilli. J'ai passé un bon moment et puis j'espère vous revoir. Voilà. 뭐 방송하니까 뭐 좋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방송은 뭐 이거 나왔었잖아요. 네? 방송이 나. 번역가님은 그러면 그 원전 프랑스어로 돼 있는 거를 다 번역을 하시는 거면 프랑스어로 뭐 얼마나 잘하시길래? 원래 공부를 하셨나요? 네, 불문과 나왔으니까. 불문과 석박사까지 다 했어요. 야, 오우. 또 뭐 석박사님까지 이렇게. 저희가 뭐 거기까지 여쭤보자. 석박사시군요. 그 직업으로서 번역가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번역가를 한번 해볼까 이러는 분이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그분을 제가 좀 만나봐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왜요? 왜냐면은 네. 번역은 아주 강추할 만하기도 하지만 절대 비추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 궁금하네요. 너무 궁금한데요. 왜요? 그분이 경제적 풍요나 이런 그 현실적인 욕망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할 수 있는 분이면서 차분하게 의미 있는 일을 할 분 같으면은 강추할 만한 일이죠. 번역가님 이게 좀 경제적인 그 욕구를 좀 참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네. 번역은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면서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책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이상의 일이 없어요. 최고의 직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행복해요. 근데 하나 문제는 이 일의 그 난이도와 그 고된 그 노고에 비해서 이제 경제적인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다. 노고에 비해서. 노고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구나. 네. 그 행복감과 그 고됨 그 사이의 그 간극이 굉장히 극명하게. 작가님은 파리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4번. 얼마 안 가셨네요? 그러면 아니 석박사 과정까지 밟으셨는데 그거 좀 뭐. 불란서에서 밟은 게 아니라 국내에서 밟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자켓도 프랑스에 있는 굉장히 멋진 샵에서 샀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막. 왠지 신발도 네. 뭔가 좀 약간 프랑스의 유명한 뭔가 좀. 그러니까 처음에 파리에 갔을 때 한 달이 있었는데요. 여기 오래 계시. 오래 계셨구나. 파리 시내를 한 달 동안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이 그냥 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파리를 계속 걷기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걸어다니다가 앉아서 이러고 있어도 그게 관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파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부족함을 하나도 못 느꼈고. 그래도 그 좀 루브르 박물관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시고. 루브르 박물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파리를 가서 루브르 박물관. 파리시가 박물관이에요. 파리시가. 표현이. 루브르 가서 기념품도 좀 사고. 에펠탑 몇 개 사, 연필하고 좀 이렇게 사야죠. 에펠탑. 저는 엄청 사왔거든요. 에펠탑을 사왔어요 집에. 에펠탑을 사왔어요 제가. 그 목마르던 언덕에 저 노점들이 다 명품샵인데. 그러니까 그 프랑스 작품을 번역을 하시고 작품을 많이 보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작품에 나오는 그 거리가 그대로 나에겐 박물관이고 그곳이 다른 데 필요 없다. Quand elle me prend dans ses bras, elle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